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도 8월 둘째 주에 나온 뉴스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오후 7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8월 5일부터 나온 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 12, 13일 보복 공격 가능성, 미 공군 중동 급파되었다. 8월 12, 13일이네요. 8월 12, 13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이네.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대선 전인데 지금 바이든은 뭐 골로가 있는 상태고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에, 그 틈을 타서 뭐 네타냐후는 지금 뭐 트럼프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란도 뭐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인데 특히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대만이 많이 떨어졌네요. 음, 일본이 떨어진 거는 글쎄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되겠죠. 어, 여기도 어차피 그 엔캐리 트레이드니까 그 자국 통화가 뭐 금리가 싸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었겠죠. 어. 여기도 결국엔 반대 매매가 나온 거죠. 반대 매매. 어, 신용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뭔가가 촉발이 됐겠죠. 뭐 침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 두 번째, AI 버블에 대한 고점 논란. 두 개 정도가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어, JOB인가요? BOJ, JOB가 아니고 BOJ죠. BOJ가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촉발되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랑 대만은 왜 떨어졌냐? 우리나라도 대만도 마찬가지고 AI의 수혜를 받았으니까, 더 많이 떨어진 거겠죠? 근데 뭐, 일단,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합 개미분들, 에? 좀 줍줍들 하셨나요? 줍줍줍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재부 하는 등 경제수장들이 긴급회의를 했다. 자,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최상목 24시간 모니터링 가동했고 외국발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엔캐리에 대해서 이게 파악이 안 돼 있고 이게 엔캐리 때문인가? 라는 말이 지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여기도 파악을 못한 것 같다. 일본도 파악을 못했고, 미국 옐런도 파악 못한 것 같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게, 일본이, 일본은 그, BOJ가, 정부랑 독립적이지 않죠. 정부랑 독립적이지 않고, 여기는, 일본은 이펀 군주제다 또, 이펀 군주제. 군주제예요, 군주제. 헌법으로 움직이지만 군주제인데다가 굉장히 뭐 영국이랑도 비슷하죠. 영국이랑도 비슷하고 총리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의 어떤 그 허가가 없으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가능했을까 싶죠. 그래서 지금
일본도 몰랐었던 것 같다. 지금 막 사과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크 뇌 임플란트 두 번째 환자 이식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이 블랙 먼데이 되면서 이런 뉴스들이 뭐 완전히 다 묻혔어요. 다른 뉴스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 지금. 예. 그래서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이직 성공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묻혔죠, 그죠? 금리 인하가 와서 리츠주가 폭락장 속에서 선방을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사실상 배당이랑 주가 상승이랑으로 따져보면은 S&P 500보다 장기적으로 리츠의 수익률이 더 좋더라. 예. 저번에 리포터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이 리포터 동영상 찍었죠? 그 리츠. 그래서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금 금리가 인하가 예정돼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미국 금리 인하 되는데 일본만 참 유럽도 그렇고 유럽, 미국, 중국, 스위스 다 금리 캐나다 다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일본만 금리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엔화 강세 아니냐? 엔화 강세. 엔화 강세 진행될 것 같은데. 아이, 뭐, 이게 금리 차가 있는데, 금리 차가 축소되잖아요. 금리 차가 지금 축소되는 거잖아. 그동안 일본만 계속 금리를, 어? 인상 안 하고 계속 양적 완화도 계속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엔화가 약세였단 말이에요. 엔화 약세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기조가 바뀌었는데 일본만 반대로 지금 한다? 그러면 엔화 강세 아니냐. 계속 금리 차가 있어도 지금 현재로서부터는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기조로 가게 되면 엔화 강세로 갈 것 같다. 그럼 엔화 강세로 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더 될 수도 있겠네. 이거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십시오. 동학개미 분들은. 뭐 다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아메리칸 타워, 뭐 웰 웰타워도 그렇고 다들 지금 이런 부동산들이 때문에 안 좋다 안 좋다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 뭐 상업용 부동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럴 때가 대부분 바닥을 치고 앞으로 좋아질 게 예상이 되면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8월 6일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 청산 때문에 이 급락세가 나온 것이라는 걸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안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블랙 먼데이 주범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되나 이제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160원대에서 146원대로 내려왔어요. 141엔까지 갔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정확한 추산은 안 되죠. 근데 한 2경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나올 거는 지금 반대매매가,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한 이런 포지션들이 먼저 청산이 된 거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려 들어가니까 초반에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일본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일본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 매물이 올라가면 나오고 올라가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요즘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알고리즘 매매, 예? 특히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더 이렇게 돼버렸네. 거래 규모가 급성장했고,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이제 자산 배분과 안전자산 해치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거래 규모가 2031년까지는 82조까지 불어난다. 달러 단위가 달러네요. 억 달러. 600억 달러니까 82조 정도 된다 원화로 그런 의미니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도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도 많아질 거고 감정이 없으니까요. 감정이 없이 트레이딩이 되는 거니까 뭐 10%고 11%고 그냥 계속 던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신용 반대 매매까지 나오니까 갑자기 쏟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반대 매매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자, 그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도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 상승률도 적으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문제. 두 번째, 그리고 뭐 거래량이 취약한 후진적인 증시다. 공매도도 없고 그래서 너무 뭐 한 종목에 그 뭐라 그러죠? 응?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공매도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세 번째 금투세 세금 우리나라 세금 이건 세금 예, 금투세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상속세 이런 후진적인 징벌적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되고 있다. 뭐 저평가 되고 있어도 뭐 어차피 그리고 싸게 거래되니까 사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리고 주주 환원도 개판이고 주주를 뭐 동물로 알고 있으니까 뭐 조작이 판치고 음? 그거를 막아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다들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국장 탈출은 지능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자조적으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벗겨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원화채굴 열심히 해가지고 저금을 하자. 근데 저금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뉴스가 되고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허약한 증시, 어, 한국은 큰 상승이 없었는데도 동반 폭락, 음, 그리고 금투세 도입 얘기도 나오고 0%로 치닫는 잠재 성장률 있고 최하위 수준의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 너무 떨어지잖아요. 뭐 일은 많이 하는데 다들 월급 루팡 아닙니까? 솔직히. 응? 예, 신성장 동력이 별로 없이 20년 넘도록 그대로인 주력 산업 반도체, 자동차 두 개밖에 없죠. 뭐 그거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징벌적 상속세와 높은 법인세율. 자, 그래서 2차 동학 개미 운동이 시작됐나? 그래서 외인 기관이 매도해가지고 지금 거의 10% 넘게 떨어졌었죠? 10 몇 프로 갔었나? 거기에서 밑에 꼬리 달았는데 아마도 2차 동학 개미 운동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3,300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1차 하락, 그러면 2차 상승 하락 깃발령이죠. 하락 깃발령.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끔찍하네요. 야, 이거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1500대?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들어가더라도, 뭐, 단기간에 급락을 했더라도 이게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안전벨트는 매야지. 안전벨트는 매고 하자. 응? 예. 안전벨트 매는, 어, 법도 모르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6월 경상수지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최대 규모 흑자를 이룩했다. 이런 거 나올 때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미리 이제 알고 투자들 했을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또 코스피 저평가에 늪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일 7일 상승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률은 자 일본은 거의 다 회복했죠. 그리고 대만은 3% 3%. 오늘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예, 상승률이 삼성전자 때문일 수도 있다.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 글쎄 저평가에 늪에 빠져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다라는 뉴스 내용인데 나 이게 지금 저 주식 블랙 먼데이 때문에 다 지금 묻혀 있는 뉴스인데 보세요. 회수 힘든 자영업자 대출 지금 부실 채권이 올라가고 있다. 부실 채권이라 하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이자 연체되는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설업, 숙박, 시험 이제 부실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실 채권이 이렇게나 늘어났다. 금감은 잘 옵니다. 자, KB금융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밸류업 시동을 걸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8천억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14일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 998만 주를 소각한다. 7일 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들은 지금 밸류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여기는 한국개발연구원이 8일 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내렸다. 자, 이거 우리 지금 침체가 이미 온 거 아니냐. 미국은 아직 안 왔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벌써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미국도 사실은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리 인하 시기 니네들 놓쳤다. 한국은행 니네들 놓쳤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고요. 민간 소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전망치를 국내 GDP 2.6에서 2.5로 8월 전망치는 하락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가 좀 시작된 것 같다. 침체로까지 간 건지 아닌 건지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돈 빼는 외국인 5일간 2조 7천억 뺐다. 자, 대부분 엔캐리였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가 꼭 검은 머리 외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워렌 버핏도 엔캐리 트레이드 했을 거고요. 다들 했을 겁니다. 이자가 1%조 거의 안 되는 수준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롤백이 되니까 다시. 자, 그리고 일본 미야자키의 규모 7.1 지진 쓰나미 이거 뭐 거의 뭐 뉴스에도 잘 안 나오던데. 자, 이게 지금 긴급 조사 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주기에 링카이 대지진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추가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 그러면
증시는 또 큰 하락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금 총알을 확보해 놔야 되겠죠.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짜디짠 이자의 적금 인기가 뚝 떨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적금으로 돈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뭐 최고금리가 4.4, 4.55%라 그러는데,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고, 어? 대부분 연 2%에서 1.8%, 야, 연 2.0%, 그리고 뭐 3%, 야, 내 주담대 금리가 지금 3.7%로 받고 있는데, 음, 이러면, 어, 야, 근데 이 정도밖에 못 올려주겠죠? 그 은행에서. 지금 주담대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각종 금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못 준다. 못 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돈들이, 거기 들어가야 될 돈들이 어디로? 예금이 빠지고, 채권, 금. 지금도 회사채 A등급이 6% 후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후반대가 있어. A등급인데, 회사채 A등급인데 6% 후반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으로 가고, 안전자산. 이거 예금하시는 분들, 그 성향이 어떤 거예요? 안전이잖아요, 안전. 금으로 갈 거고 비트코인으로는 잘 알 갈 것 같은데 주식으로는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머니무브가 이제 이런 예금에서는 빠져나갈 것 같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반대 매매 647억 비투 개미 피눈물. 그래서 레버리지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금리가 왜 안 올라가는데 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엔화, 엔캐리 자금이, 그러니까 엔화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안전자산인데 전에도 달러가 올라가면은 주식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돈이 들어가면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위험 자산들한테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엔화가 강세된다는 거는 안전자산 쪽으로 안전자산이 올라간다. 엔화가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 올라간다. 거기도 엔캐리 트레이딩이 또 일환이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 자산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안전한 자산 쪽으로 조금 옮겨놔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한번 지금 왜냐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는 주식이 그러니까 성장주가 잘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가기 힘들다. 어떻게 뭐 내려가는 건 모르겠고 쭉쭉 가기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이거는 금융장세 때, 그러니까는 경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서 바닥을 치고 나서, 금리도 완전히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 금리 인상 시기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경기가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간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예? 주식은, 그 위험 자산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채권 여러분들 안전자산, 채권, 금 이쪽으로 조금 비중을 조금 올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연착륙할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연착륙 가능성 원래 낮아요. 원래 낮다고.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 시스템 위기 오지 않는 그냥 단순한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가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약간 안 좋아요. 오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옮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 엔캐리도 어차피 B2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엔캐리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AI도 알고리즘도 겹치고 뭐, 여러 가지 비토한 사람들도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이게 한꺼번에 싹 두들겨 맞으니까는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게 원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수혜라고 하고, 그다음에 AI가 이제 도입 이제 잘 되면서 AI 수혜를 받는 것도 바이오고요. 요새 바이오가 주가가 좋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비율 좀 올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여기에는 또 얘기 나온 게 녹십자, 셀트리온 며칠 전에 그 주식 좋던데, 휴젤, 유한양이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모멘텀도 있네요. 의약품이 모멘텀도 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 금감원에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두산 사실상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이죠. 어, 증권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 내용이 미흡할 경우 계속 반려하겠다. 미흡이라는 게 참 미흡이라는 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죠. 음, 계속 반려하겠다. 승인 안 해주겠다는 거죠. 합병 계획을 철회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야, 너 내가 밸류하고 있는데 밸류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 짓을 해? 야, 나 승인 못 해줘 이거죠. 예? 말은 뭐 점잖게 하셨겠지만 그 얘기잖아요. 니네도 이것들이 죽으려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익장에 살아남으려면 기술주보다 금융, 고배당주를 주목해라.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성장주보다 성장주 말고 이제 배당, 배당 관련 경기 방어 이런 쪽으로 좀 옮겨놔라.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밑에 처음에 포트폴리오 조정 전에는 지금 미국 자 여기 서학개미였나 봐요. 미국 대표 성장주 2억 원. 와, 돈 많다. 글로벌 반도체 ETF, 반도체 ETF. 이것도 뭐 이거는 뭐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2억 원. 와, 돈 많아. 그래서 또 국내 성장주 펀드에 또 1억 원. 그래서 토탈 5억 원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진짜 변동성 심할 건데. 그리고 나머지 정기예금 5억 원, 50%는 성장주에 그냥 다 몰빵돼 있고, 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정기예금 얼마 안 주는데 지금 예금에만 어떻게 50%가 또 묶여 있는 돈이죠, 이거는. 묶여 있는 돈.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 이제 상담하면서 바꿨어요. 그래서 성장주는 1억 원 남겨놓고 나머지 다 고배당주 1억 원. 그래서 보면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ETF가 또 있나 봐요. 2억 원. 그래서 성장주 10%가 되겠고요. 배당주는 10%인데 글로벌 자산 배분이니까 여기에도 성장주랑 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일 거고. 그리고 배당주도 여기 또 포함이 돼 있을 거니까 플러스 알파일 거고 자산 배분 펀드에다가 20% 정도 돼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해도 자산 배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채권 장기 채권 2억 원 요거는 이제 또 변동성이 좀 있는 채권이 되겠고요. 중단기채는 1억 원 이거 아주 안전한 거 2억 원 3억 원 그래서 채권에 초단기채 펀드 이것도 채권이죠. 초단기채 아마 RP겠죠. RP. 그래서 2억, 3억, 6억. 그래서 60%가 채권, 안전자산 쪽으로, 안전자산이 60% 이상으로 많이 담겨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쪽으로 옮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요거 남겨놓는 거는 또 이런 와중에도 또 반대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는 거죠. 이게 맞출 수가 없다 사실. 글로벌 매크로하고 머니 무브는 사실 예측이 힘들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다 예측대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단번에 한두 달 만에 백만장자 될 겁니다. 이걸 딱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한 50% 승률로 한, 한 대여섯 번만 맞춰도 크게 이제 몰빵을 할 거니까 그거 알고 있다 그러면 몰빵을 할 거니까 큰 부자가 돼 있을 건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학개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사냐 어떻게 반도체 자동차 이건 우리나라 그 대표 주식이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리츠는 부동산 그리고 각국이 지금 전쟁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방산인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국방비가 계속 포션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 조선 기계도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채권, 은행, 밸류 쪽으로 잘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도 올리고 특히 엔화 자산도 글쎄 이거는 조금 반반인데 엔화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엔화 자산이 올라가면은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차내고 반도체 자동차 리츠 먹으면서 방 건조기 바이오 방 건조기 방산 건설 조선 기계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사자 이런 거죠.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채권 장기와 단기를 또 쪼개서 담고요. 그래서 장기는 변동성이 좀 높다. 단기는 변동성이 낮고 자 은행은 밸류업이면서 고배당이고 경기 방어주다. 그래서 은행 쪽은 집중적으로 담고 배당도 지금 괜찮다. 괜찮게 주고 있고 주주 환원도 잘 하고 있죠. 은행 유심히 잘 보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때 트럼프 트레이드 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도 더 이상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이거 좀 끝내지 않을까. 지금 바이든이 지금 뭐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전후 복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될 것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로 간에 대통령이 되든 서로 간에 얻을 거 얻어내고 평화로 갈 것 같고 여기도 전후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건설 기계는 좋겠죠. 음. 그리고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중국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조선은 계속 좋을 것 같다. 거기에다가 해리스가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신재생하고 탈탄소, 그린 에너지. 요거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은 계속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선. 그래서 건조기.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된다. 경기 침체에 대비. 경기 침체가 되면 경기가 하강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주 안 좋겠죠. 그 성장주를 조금 줄이자, 퍼센티지를. 그래도 또 그냥 확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비중을 좀 조금 줄이는 게 완전히 팔진 않더라도 줄이는 게. 그리고 엔화 강세가 지속할 것 같으니까 엔화 강세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 뭐 우리 수출주 좋겠죠. 자동차. 반도체는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는. 자동차가 특히 좋을 것 같다.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수출주들도 좋을 것 같고요. 라면.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 에너지 관련주 쪽. 오늘 또 그 해리스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금 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정도 해서 분산해 놓으시면 탄탄하지 않겠느냐. 안전벨트 매고 그다음에 지금 지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면은 추가로 뒤엎으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아마 수익들 좀 내셨을 것 같은데 뭐 지수가 좀 안 좋더라도 그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도 지수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서 그게 좀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요새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불난 것 때문에 2차 전지도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종목별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움직임이.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